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몸이 굳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공원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유튜브 운동을 따라하며 몸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운동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고 지금도 일선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몸이 더 아픈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입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인데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 그 원인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양산에서 오신 79세 어르신은 매일 새벽 언덕길을 1시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료 결과는 관절염, 심장 과부하, 근육 소모.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운동 정보는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관절은 마모되어 있고 심장은 쉽게 지치며 회복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몸에 누구나 하면 좋은 운동이라는 이름의 루틴을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그건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르신들이 무심코 실천하고 있는 그러나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제 진료실에서 마주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습관이 어떤 문제를 불러오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데도 참고 걷고 계신가요? 어깨가 뻐근한데도 팔을 번쩍 드는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반면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어도 무릎 수명은 몇 년 늘어나고 심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운동하는 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덜 아프고 오래 갈 수 있는 운동.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7가지 운동 습관,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계신 건 없는지 찬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스스로 몸을 지키는 힘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실천하는 운동 습관 중 하나는 이른 아침 걷기입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공원으로 나가고 헬스장 러닝머신 위를 걷는 분들도 흔합니다. 공복에 걷는 게 좋다는 말을 듣고 수년째 이 습관을 고수해온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인된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아침 운동은 잘못하면 관절과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신체 상태에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의 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체온이 낮고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액 분비도 적으며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육도 완전히 이완되지 않아 마른 고무줄처럼 긴장되어 있죠.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면 심장과 관절은 가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76세 김희선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1시간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몇 년간 별 문제 없던 이 습관은 최근 들어 심장의 두근거림과 다리 통증으로 이어졌고 진료 결과 관절 주변 근육이 마르면서 염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장 역시 반복된 과부하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 운동 없이 기상 직후 곧장 운동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특히 노화된 관절과 심장에 위험한 자극이 됩니다. 더구나 아침은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관절이 가장 뻣뻣한 시간입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기상 직후에는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5분 정도의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몸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본격적인 운동은 오전 10시 11시 사이처럼 몸이 충분히 풀리고 체온이 오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관절의 긴장도가 낮고 심장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무조건 낮춰 시작해야 합니다. 30분 걷던 분이라면 10분 걷기로 시작하고 속도는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정도로 유지하세요.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많이 빠르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과 반응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과 심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눈 뜨자마자 무릎이 뻣뻣한 상태로 걷기 운동부터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침대 옆에서 목을 돌리고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이며 숨을 고른 뒤 물 한 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천천히 몸이 깨어날 시간에 맞춰 시작하면 됩니다. 내 몸의 아침을 존중해 주는 이 작은 습관이 무릎과 심장의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 이 말을 믿고 매일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TV를 보면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10번, 20번씩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쪼그려 앉기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연골 손상, 관절 마모, 염증 악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거창에 거주하는 75세 박정옥 어르신은 TV를 보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매일 50번씩 반복하셨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몇 주 후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정밀 진찰 결과 무릎 안쪽 연골이 지속적인 압박으로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의 수직 하중과 회전 압력을 동시에 가합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은 연골과 인대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주변의 근육과 연부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땐 괜찮았던 동작도 지금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작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신 동작의 형태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대체하세요. 단 이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하세요.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관절엔 훨씬 이롭습니다. 셋째,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은 일단 망가지면 회복이 느리고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동작 후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 내부에서 염증이나 마모 또는 인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한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당장 운동 방식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무릎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기대서 앉는 월시트월 시 자세,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 레이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뻗기 운동 등이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도 혹시 TV를 보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 동작이 지금 무릎을 조금씩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이는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매일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땀을 흘리면 독소가 빠진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주 산행을 다니며 건강을 챙기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산행 습관이 지금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 등산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등산 도중 심장 문제나 관절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둔산동에 사는 74세 조영남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산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정상까지 오르면 땀이 쫙 나면서 기분이 상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주 전 산 중턱을 오르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며 어지러움까지 느끼셨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은 진행 중인 협심증이었고 그날의 등산이 심장의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산은 생각보다 심폐의 부담이 큰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르막길을 숨이 찰 정도로 오르는 행위는 젊은 사람도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호흡이 힘들어질 만큼 강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심장 근육의 탄력과 혈관 탄성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빠르게 오르는 산행은 심장에게는 과부하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올 땐 쉬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하산할 때는 무릎과 발목, 허리에 반복적인 충격이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등산 후 무릎이 욱신거린다거나 다리가 뻣뻣해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등산은 모두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등산의 강도와 방식을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행 코스는 반드시 경사도가 완만하고 짧은 둘레길이나 공원 산책로 수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것보다 편안하게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둘째, 절대 혼자 산에 가지 마세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또는 휴대폰, 응급 연락 수단을 챙겨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오르막길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숨이 차기 전까지 걷고 자주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가빠질 때는 몸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하산할 때는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스틱은 노약자의 보조도구가 아니라 무릎 충격을 줄이는 필수 보호 장비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천천히 한 발씩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장 건강은 느린 속도로 유지되지만 한번 무너지면 빠르게 악화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크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젊은 시절 운동 기준일 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숨이 찰수록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매주 산에 오르고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 들어 숨이 더 가빠지고 무릎이 쑤시고 피곤함이 오래가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운동 방식과 강도를 바꿀 타이밍입니다. 나이에 맞는 등산, 심장을 지키는 산행은 천천히 쉬엄쉬엄 내 몸을 살피며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 옷도 입고 밥도 차리고 넘어질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팔 운동을 꾸준히 하십니다. 생수병을 들고 팔을 들거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모습 익숙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60대 이후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강북구에 사는 80세 이봉자 어르신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수병을 들고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뻐근하면서도 개운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의 중요한 인대 조직이 반복된 자극과 무리한 움직임으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젊은 시절엔 아무 문제 없이 하던 동작이 60대 이후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은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올리는 동작은 회전근개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어 염증과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 운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되 방식과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은 피해 주세요. 대신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려 천천히 돌리는 원형 운동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팔을 뒤로 젖히거나 꺾는 동작도 피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 어깨 관절은 유연성과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뒤로 미는 동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횟수보다 방향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번 빠르게 하는 것보다 5번을 천천히 정직한 자세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속도보다 방향, 개수보다 느낌이 중장년 운동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TV를 보면서 팔을 휘두르듯 운동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속 젊은 강사가 보여주는 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동작을 멈추고 내 몸에 맞는 속도와 자세로 바꿔보세요. 팔은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고 건강은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팔 운동을 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안정된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대고 어깨를 펴고 손에 가벼운 물건을 들고 천천히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하루에 5분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어깨 통증 예방과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중 팔이 쑤시거나 뻐근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바로 중단해 주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치료입니다. 지금이라도 운동 방식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가슴 높이 팔 돌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3일만 실천해 보셔도 어깨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괜찮으셨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팔을 천천히 돌리니까 통증이 줄었어요 라는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정보가 됩니다. 운동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내 몸을 희생시키는 숙제가 아닙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의 비결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을 챙긴다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78세 문정길 어르신은 딸이 사준 만보기 시계를 착용하고 매일 1만 보를 목표로 2시간씩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고 성취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가 찌릿하게 아픈 증상이 시작되었고 병원을 찾은 결과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지속적인 보행이 오히려 관절과 신경에 손상을 준 사례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량이 줄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도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무리한 보행을 반복하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무릎, 발, 허리 부위가 점점 마모되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은 통증을 참고 걸어버리는 습관으로 이어져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걷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걷는 방식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하루 만보라는 숫자 목표는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걷는 시간은 하루 20분 정도 벤치에 앉아 쉬는 시간을 포함해 천천히 걷는 방식이 훨씬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빠르게 오래 걷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편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둘째, 신발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딱딱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은 한 걸음마다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발볼이 넉넉하고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 특히 뒤꿈치가 푹신한 신발을 착용해야 걸을 때 충격이 분산되고 피로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셋째, 걷기 전후로는 반드시 스트레칭과 발목,
종아리, 허리 운동을 함께 해주세요. 단 5분만 투자해도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전에는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고 허리를 가볍게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류 순환과 근육 각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보다 몸의 반응을 더 신중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만보 못 채웠으니까 조금만 덜하고 생각하며 무릎 통증을 참고 걸으신 적 있나요? 그 한 걸음이 오히려 관절에 무리한 압력을 가하고 염증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발이 아프면 멈추고 피곤하면 앉아 쉬고 기록 대신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식으로 걷기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걷는 것도 중독이 됩니다. 만보 걷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기분, 하루를 헛보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무조건 운동량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걷기는 내 몸을 위한 것이지 스마트워치나 앱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일부러 걸음수를 채우려고 아픈 발을 참고 더 걸으셨다면 내일은 그 습관을 멈추고 한 걸음만 줄여보세요. 오늘은 20분만 걷고 10분 쉬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나의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한 줄만 남겨보세요. 오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덜 아팠어요.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나를 몰아붙이는 숙제가 아닙니다. 쉼은 운동의 일부이고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잘 쉬셨나요? 무리해서 운동하시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은 쉬었습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되고 스스로에게는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더 편하게, 하지만 더 건강하게 함께 걸어갑시다.